안녕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알려드려야 하나 아니면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가지고 있을까. 논문을 쓰면서 저는 어려움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 또는 한국에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졸업 논문에 있어서 무사하게 이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논문을 이제 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논문 주제 선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문을 보는 방법, 어디서 봐야 하는지, 세 번째는 논문 데이터랑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실증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논문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알아보신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쓰기 전에 너무 막막해가지고 논문 컨설팅도 알아봤었어요. 논문 컨설팅이 금액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주고 내가 컨설팅하고 이거를 졸업을 해야 할까? 거의 한 학기 등록금보다 훨씬 비싼 컨설팅 비용을 내고 이걸 해야 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저는 저 혼자 논문을 쓴 거여가지고 돈 안 쓰고 논문 쓰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혼자 써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논문 주제 선정인데, 논문 주제 선정은 사실 교수님 따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때 지도 교수님 논문도 살펴봐야 하고 교수님의 이제 전공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교수님 전공과 비슷한 논문을 쓰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교수님이 그 방면 쪽으로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많으세요. 좀 더, 그리고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잘못 꿰가지고 쭉 제가 잘못 꿰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이제 끝단추를 맞춘 그런 경우거든요. 첫 단추를 잘 꿰려면 교수님의 논문 방향이 저랑 맞아야 돼요. 논문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논문 보기. 논문을 어디서 봐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논문 어디서 보고 이거 써야 되지? 네이버 서치 이러면 안 되고, RISS라고 리스라고 논문을 이제 검색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좀 질 좋은 논문들이, 이제 학술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80% 정도는 무료고요. 이제 20% 정도는 이제 유료예요. 유료인 걸 보려면은 DBPR 같은 데를 이제 구독을 해서 봐야 되는데, DBPR 구독하는 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 학생이시라고 하면은 한국학교 도서관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마 DBPR 이런 데 논문 볼 수 있는 것들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중국 학생인데 중국 논문을 보고 싶다. 중국 사이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CNKI라고 중국 질왕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질왕에서 들어가서 보시는데, 중국 질왕을 중국 내에 중국 학교 와이파이를 쓰면은 무료예요. 근데 만약에 방학에 한국에 들어왔다, 중국 질왕을 봐야 한다, 이럴 경우엔 난감하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편법은 아니에요. 돈을 주고 쓰는 건데, 타오바오에 중국 질왕을 쓸 수 있는 계정을 팔아요. 근데 이게 한 달치가 있고 3개월치가 있고 6개월치가 있고,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 기준은 저는 한 달을 구독해서 봤거든요. 한 달치가 12만, 그러니까 1,800원 정도 해요. 늘긴 한데 그래도 볼만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데 중국 질왕을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논문 데이터를 이제 봐야 하잖아요. 사실 저는 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주제 선정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논문 데이터가 중요하다 해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 얻을 수 있다 하면은 분석하기가 사실 쉬워져요. 주제 선정을 하고 막 서론부터 뭐 배경 막 쓰지 말고 저는 데이터를 먼저 구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빵빵하지 않으면 논문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주제 선정했다. 그럼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저는 토탈 데이터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느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를 지자체별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해서 국가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15일 내에는 정보가 다 저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했다. 데이터를 이제 구할 수 있다 하면 실증 분석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네 번째 실증 분석인데, 실증 분석을 할 때는 정말 방법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실증 분석은 실증 분석을 따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 교수님들도 사실 저한테 데이터 구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데이터 구했으면 실증 분석이 네가 어려울 수도 있어. 중국 학생들도 다 실증 분석은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해. 너도 의뢰를 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증 분석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만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해석은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논문 작성해야겠죠? 작성을 하게 되면은 논문은 솔직히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공식대로 때려 맞추면 돼요. 결론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결론 배경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배경을 조금만 집어넣어요. 이제 논문에서 이제 실증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집어넣어요. 이런 결과 나왔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집어넣어요. 왜 이렇게 된 것 같다. 부족했던 점을 조금 집어넣고, 하지만 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이 논문을 썼을 때 이게 그 창의적인 부분 또는 새로운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집어넣어줘요. 나 제이알게 있다고 한 줄 정도 집어넣어주면 논문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논문 중복률 있잖아요. 논문 중복률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도 많은데, 논문 중복률 검사는 학교 그 복사하시는 데 있죠. 학교 복사하시는 데, 아니 또는 도서관에 그 돈을 일정 부분 내면 논문 중복률을 검색을 해줘요. 중국 같은 경우 저희 학교 기준으로 240원, 240이야. 한 번 검사를 해줘요. 저 중국 논문이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통과하는 게. 그래서 왜 어려워졌냐면은, 다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와이션이라고, 이게 제 논문을 이름을 지우고 학교를 지우고 교수님을 지우고 내용만 남겨요. 그 내용을 전국에서 뺑뺑이에 돌려가지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두 교수님한테 베이징의 학교에 하나 보내고 상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 채점을 해가지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이런 거 다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인지도 몰라요. 외국인인지도 모르고 이 중국 학생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수님들 중에 2명 다 안 된다, 이 논문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전 졸업 못해요. 근데 이 교수님 중에 한 분이라도 괜찮다 하시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뺑뺑이를 해가지고 뽑아요, 몇 명을. 그래서 그 뽑은 애들만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운이겠죠? 논문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설명을 했긴 했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은 그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개를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로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문을 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를 저는 진짜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주제 선정해가지고 빨리 교육적으로 나가셔가지고 졸업 막바지에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스트레스로 막 꿈도 꾸고, 꿈에 막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생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논문을 4만자를 썼어요. 4만자를 썼어요. 석사 논문은 경제관리 쪽은 4만에서 5만자 써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4만자 썼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들
毕业快乐。